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2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건의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3개월물 국채 수익률이 보다 장기인 2년물 국채 수익률을 상회하는 소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로이터 통신의 Countdown to Recession: What an Inverted Yield Curve Means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영국이 지난 1월 31일 밤 11시부로 EU를 법적으로 정식 탈퇴함으로써 EU 그리고 미국 등과의 연내 무역 합의가 필요하지만은 그 어느 것도 쉽게 타결을 할 소지가 적다는 CNN 비즈니스의 Britain needs a big trade deal with Europe and wants one with America. It may end 2020 with neither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아마존사의 4분기 실적 호재로 그 CEO인 제프 베조스의 재산이 하루에 120억 불이나 급증하였다는 CNBC 보도에 Jeff Bezos' net worth jumps by over $12 billion after Amazon's big quarter입니다. 네, 오늘의 다음 뉴스 Countdown to Recession: What an Inverted Yield Curve Means.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지난주에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지난주에 2년물과 5년물의 금리 역전 그리고 3개월물과 10년물 간의 금리 역전이 주 초반에 각각 발생하였던데 주 말에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이 좀 더 심화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지난 50년 내에 미국에 발생했던 경기 침체는 그 1, 2년 전에 금리 역전이 꼭 선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에 아주 신뢰할 만한 신호탄이라는 거죠. 그러나 금리 역전이 발생하더라도 경기 침체 리세션이 필히 발생하는 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에도 금리 역전이 발생하여 경기 침체 우려를 많이 자아냈지만은 작년 10월에 소멸하였었는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니죠. 그런데 지난주에 다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의 결정 요인을 보면은 단기물의 경우에는 페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고요. 장기물의 경우에는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에 좌우된다고 얘기되죠. 지난주 금리 역전 발생의 직접적 요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점, 그리고 연초 미중 무역전쟁 일부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많이 상쇄되어 버렸다는 점을 드는군요. 네, 여기서 참고 내지 주목할 점은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 시그널로서의 정확도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요인을 살펴보면은 첫째, 통화 정책이 비정상적으로 완화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경기 침체 도래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죠. 통화 정책이. 두 번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국채 수익률이 역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 국채가 선호되고 있다는 거죠. 즉 미국 경기와 상관없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란 사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사회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꾸준히 지속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미국 장기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미국 국채가 비싸지는, 즉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지난주 초에 발생했던 금리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 주말에
역전 현상까지 추가로 좀 더 살펴보시죠. 네, 지난 주 초에 발생했던 금리 역전 현상이 단편적으로 나타났다가 주 중반에 잠시 주춤하더니 주말인 31일 날 아주 심화되었습니다. 3개월물 국채 수익률이 연 1.54%까지 올랐는데 이는 10년물의 1.51%, 그리고 1년물의 1.42%, 2년물의 1.32%보다 높은 거죠. 즉 주말에 금리 역전 현상이 더욱 확대 심화된 거죠. 아마 내주부터는 금리 역전 현상에 관한 뉴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의 논의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어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정복될 소지가 커진 거죠. 한국 경제의 경우 지난 4분기에 1.2%나 성장함으로써 일부 저점 통과 주장도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1월 수출이 전년 동기비에 6.1%나 감소, 즉 14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저는 1분기가 상당히 한국 경제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Britain needs a big trade deal with Europe and wants one with America. It may end 2020 with neither. CNN 비즈니스 뉴스 보시죠. 네, 영국이 드디어 1월 30일 오후 11시부로 EU를 공식 탈퇴했습니다. EU 전신인 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에 이별이고, 그리고 2016년 6월에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7개월 만에 탈퇴입니다. 영국은 올 연말까지 트랜지션 피리어드, 과도기를 갖게 되는데 브렉시트가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영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EU와의 무역 협상을 새로 체결해야 되고, 그리고 EU와 이동, 교통 등 제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죠. 또한 EU 멤버가 아닌 영국으로서의 미국 등 전 세계와 무역 협상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EU와 무역 협상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위 하드 브렉시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EU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죠. 물론 영국도 반대 조치를 할 수 있죠. 쌍방 간의 교역 감소 등으로 서로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그리고 무역 협상이 체결되면은 그 협상 결과에 따라 각 산업 내 스플라이 체인도 변화가 되겠죠. 특히 협상 종료 시까지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가급적 협상을 주기에 타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면은 특히 금융 등 산업 분야에 영향이 클 텐데요. 예를 들어서 EU가 영국의 금융 부문이 EU 진출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기로에 서 있는 영국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작년에 자동차 생산이 14%나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만약에 올해도 악화될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의 생존도 위협받게 될 터인데, 업계로서는 관세 없는 EU로의 매출을 지속하고 싶겠죠. 특히 하드 브렉시트가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투자 심리가 아주 악화될 게 뻔하죠. 그리고 영국에게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라는 커다란 난제가 기다리고 있죠. 미국이 무역 적자 축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의 협상은 EU와의 협상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산 농축산물 및 의료약품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영국은 가급적 EU와의 협상 이후에 대미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런데 CNN 방송은 영국의 대EU 협상 그리고 대미 협상이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두 협상 모두 연내 타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군요. 그 이유로 무역협상이 국가 간 이해 충돌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자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조율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과거 국가 간 총괄적 무역협상은 대부분 수년간 소요된 뒤에 협상 타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1년 내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거죠.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Jeff Bezos' net worth jumps by over $12 billion after Amazon's big quarter. CNBC 보도 내용 보시죠. 제프 베조스가 창업한 아마존의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주당 이익이 당초 예상 4불 3전보다 50% 이상이나 상회하는 6불 47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도 예상을 상회하는 874억 불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주가가 1월 30일 시간의 기준으로 무려 11%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마존 주식 5,700만 주를 보유한 그의 재산이 당일 126억 불, 우리 돈으로 약 13조 8천억 원이 되는군요. 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현재 1조 불을 상회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1조 불 상회하는 회사로서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4개사가 있군요. 제프 베조스는 작년 말에 부인 맥켄지 베조스와 이혼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위자료로 준 돈이 아마존 주식 2천만 주, 지분 4%군요. 등 총 370억 불에 달하였는데 이로써 맥켄지는 여성 세계 4위 부자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는 자선재단인 The Giving Pledge에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서명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조스의 통 큰 위자료 지급 그리고 그녀의 통 큰 기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네, 오늘도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찬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